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7월 27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점수 심리정입니다. 네, 사실상 어제까지 해서요, 올여름 장마가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는 한반도 전역의 아열대 기대가 좀 점령하면서 주 후반부터는 열기가 좀 많이 올라갈 거라는 소식입니다. 또 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소식에 따르면요, 2분기 GDP 성장률,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순수출의 기여도는 마이너스 전환했지만요, 2분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이 개인의 활동이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 이로 인해서 민간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큰 폭으로 상승 전환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빨리 좀 잠잠해져서 지금 이러한 소비 호조가 계속 이어가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지난밤 뉴욕 증시 상황 살펴보시겠습니다.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이 월마트는요,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순이익 전망치를 하향 전환하기도 했고요.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한 GM의 분기 순이익이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에 지금 중에 주가 2% 이상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 장중에 발표된 FOMC 정례회의 결과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어서 지금 우리 시장 상황 살펴보시면요, 우리 시장 다소 혼조세를 보이며 출발했습니다. 지금 코스피 기관과 외국인 팔자세 소폭 하락한 모습이지만요, 여전히 2,400선 지키고 있고요. 코스닥 0.57% 상승하는 흐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오늘의 내 포트,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상담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조금은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소통의 창구 노란톡도 준비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정수 파트너님께서요, 이번 주에 오프라인 강연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하반기에 수익률을 만회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선착순 80분을 모시고 이번 주 토요일 서울역에서 강연회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좀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일단 강연회가 있습니다. FOMC가 끝나고 나서의 보는 강연회인데요. 강연회 제목은 하반기 수익률 따라잡기예요. 만회하는 법이 아닙니다. 만회는 이미 벌써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수익률을 이제는 내야 되는, 이제 하반기 시장을 봤을 때에서 남들보다는 그래도 수익률을 따라잡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미 벌써 박살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손이 건너갔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남아있는 현금으로 어떻게 수익을 낼 건가, 이거에 대한 이제 집중적인 이제 공략을 하는 이제 강연회가 될 것인데, 일단 FOMC가 마무리가 되고 나서의 강연회니까 8월 달서부터의, 그러니까 하반기죠, 이제. 하반기에 이제 8월 달서부터 중요한 강연회니까 이제 오시면 되겠고요. 서울역 KTX,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분들도 KTX를 타고 바로 오면은, 뭐 만약에 여의도를 잡게 되면 여름 막 버스도 타야 되고 지하철 타야 되고 복잡하거든요. 근데 지방에 있는 분들이 타고 오면은 바로 그냥 서울역 그 역사 안에 있어요. 역사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동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KTX 타고 오시면은 바로 올라오면 있는데, 뭐 만약에 길을 모르겠다 그러면은 거기 안에 있는 직원분들한테 그 대회의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아마 다 알 거예요. 왜냐면은 KTX에서 운영하는 강의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도 있다가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은 별로 그냥 그쵸? 급락도 없고,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빠졌는데 미국 시장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정이 시작된 건 아닙니다. 어제 나스닥이 2% 가까이가 빠지고 1.8%로 마무리가 됐는데 1.8%가 빠졌어도 얘는 눌림목이에요. 아직 조정이 시작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 눌림목 수준이고 다시 살아날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빠졌으면 좋겠는데 아직 빠진 건 아니에요. 아직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아직 조정으로 들어간 거는 아닙니다. 조정으로 들어가려면 한 유럽 시장은 한 4-5번 빠져야 되고요. 나스닥은 한 2-3번 빠져야 되고 다우존스는 한 3-4번 빠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직 조정으로 들어갔다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해서 일부 현금화, 뭐 30%, 20%, 30%는 수익 난 거에 대해서 혹은 손실이 뭐 정말 없는 것들 있죠. 뭐 수익 날랑말랑 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나 모를 조정을 대비해서 현금화를 20-30% 하는 건 좋지만 현금화를 막 80%, 90% 하는 거는 약간 도박에 가까운. 왜냐면 이러다가 정장 안 빠지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조정이 들어오면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직은 좀 애매합니다. 어쨌든 한 2-3번 더 빠져야 나스닥은 조정으로 들어가고 얘는 한 3-4번, 얘는 4-5번 정도가 떨어져야 조정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시장은 뭐 그냥 관망세예요. 일단은 이번 주 28일까지 빅테크 미국의 기업들이 뭐 애플, 아마존 등등등등 지금 뭐 메타 오늘은 이제 메타의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올 거고 FOMC가 지나가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목요일 날 새벽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FOMC 눈치 보기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급등도 못하고 급락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목들은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집니다. 뭐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오늘 7.3%나 올라가네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깔끔하게 급등하거나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망 장세인데 대신에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으니까 패턴 좋은 애들, 괜찮은 애들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 단타는 가능한 장이다. 왜? 아직 조정이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조정으로 내려가겠다고 뭐 시그널이 뜬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진 않는데 이거를 짧게 끊어가야 되는 거지 FOMC 때까지 뭐 그냥 계속 냅둔다라는 생각보다는 먹으면 팔고 하는 짧은 단타 매매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 지난밤 큰 하락폭으로 마감했지만요. 아직 조정 기간으로 보여지기보다는 눌림목 상황인 것 같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이 대비를 위한 20-30% 정도 현금화 전략은 좋지만 큰 폭의 현금화 전략은 좀 아니라고 봐주셨습니다. 지금 좀 단타 매수가 가능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 좀 집중하면 좋을지 어떻게 흐름 파악하면 좋을지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한화손해보험 5.3% 수익률 가져갔고요. 지금 사료주의 조금 미미한 상황 속에서 팜스토리 대한제당 수익률 가져가지 못한 상황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0.7%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풍산 1.5% 수익률 기록하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276.6%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홈세타 홀딩스 잡아주셨습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은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패턴주인데요. 뉴스가 하나 떠가지고 패턴이 괜찮아 보여서 일단 홈센터 홀딩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뭐 기사 내용은 이게 이제 그 신공항 관련주죠. 그래서 대구 신공항을 위한 특별법을 이재명 의원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떠서 패턴도 딱 N자형이고 그러면 여기서 거래 실리고 전고점 돌파하면은 한번 시세는 나올 수 있는 패턴이라서 짧게 끊어가는 단타로서는 뭐 과거에서도 뭐 신공항 관련주 뭐 이슈 한번 뜨면은 한 번씩은 움직였으니까 뭐 바닥에서 거래를 모은 거 보면은 한 번 정도는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아서 오늘 패턴주로 홈센터 홀딩스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한번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인 방산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 자, 차트가 바닥에 있어서 뭐 그렇게 크게 흔들리진 않아요. 근데 아침에 조금 올라갔다가 밀렸는데 방산주 이제 하나의 지주 회사죠.
방산에 대한 얘기는 계속 좋게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지수가 지금 애매하게 흘러가니까 뭐 튀고 싶어도 튀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한 일주일 정도를 가지고 가다가 어차피 지수가 만약에 빠지는 쪽으로 흘러도 많이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뭐 시가총액도 좀 크고 그다음에 올라간 것도 별로 없고 다른 방산주에 비하면 그래서 흔들림도 작을 거라 예상을 하고 만약에 일주일 동안 가져가는데 좀 너무 움직임이 없다. 언제 움직일지 기약이 없다. 뭐 이런 느낌이면 일주일 뒤면은 이제 FOMC도 끝나고 강연회도 끝나고 8월이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면 이제 8월로 들어가니까 다음 주면은 8월 3일이네요. 그러니까 8월 달로 들어갔을 때에서 새로운 테마가 강하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거나 막 이래버리면 어차피 묵직묵직하게 움직이는 하나보다는 다른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는 되는데 다음 주까지도 움직임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방산주들도 뭐 움직임이 좀 더디다. 근데 방산주들이 흐름들이 괜찮거든요. 그러면 방산주들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이면 순환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것도 일단은 지금은 괜찮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이상한 종목들 건드려 갖고 손실 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안전하게 바닥에서 그리고 이슈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라는 그룹이 잡주는 아닌 건 여러분들도 아시니까 과거는 에너지 기업으로 지금은 방산주의 느낌으로 그래서 하나 양호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인 홈센터 홀딩스로 가겠습니다. 자, 홈센터 홀딩스. 자, 매수 가격은 지금 11,435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싸게 공략을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가격에서 공략을 해보시고 지금 덜덜이가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은 바닥에서 모양을 잡고 있는 게 뭐 선수들은 매매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죠, 그렇죠? 바닥권에서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N자형이에요. 거래 한번 실어놓고 계속 누르죠, 누가? 계속 누르는데 이 세력들은 이 뉴스를 알았는지 그랬던 것 같아요. 왠지 뉴스를 알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재명 의원이 대구 신공항을 위한 특별법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지금 떠 있는데 그러니까 TK 신공항 특별법 새 국면 하면서 이재명 하면서 특별법 준비하고 있다. 뭐 일보 이렇게 떴는데 이 뉴스가 이제 돌았어요. 돌았고 이렇게 N자형으로 여기 고점을 돌파를 하면 이렇게 열리죠.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지금 단타치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다 지수도 2,400을 지지하고 있지 2,400이 깨져가지고 2,300을 위협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 2,300이 깨진다 그러면은 개별 종목들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만 깨지지도 않고 깨질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수요일이고 모레 목요일 날인데 오히려 시장이 흔들리면 저런 개별 테마주들 잡주들이 잘 움직이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단타치기가 좋은 매매 패턴주니까 신공항 관련주 홈센터 홀딩스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홈센터 홀딩스 만나고 왔습니다. 패턴주로 잡아주셨는데요. 오늘의 매수가로는 1,435원 만나고 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상담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세트리온 18만 5천 원에 10%입니다. 18만 5천 원에 10%? 예, 네, 셀트리온. 일단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위치예요. 근데 바닥에서는 좀 많이 올라왔죠, 사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13만 9천 원 저점에서 한 두 달 보름 동안 한 40%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못 올라간 건 아니에요. 대형주 치고 40%면은 무지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근데 무지 많이 올라온 이유가 무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대형주가 한때는 대한민국의 거의 원투를 다투었던 굉장히 좋았던 그런 대장주였었는데
고점에서 한 70% 가까이가 떨어졌으니까 65%에서 70%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바닥에서 40%도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조금 비싸게 산 것 같지만 사실은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나쁘지는 않아요. 이 시가총액 일단 크고 26조짜리 종목이고 당장 급락 나오기도 어려운 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동안 바닥에서 많이 담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얘는 대응하는 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18만 원이 깨지면 손절, 수익도 지금도 나고 있는데 욕심이 나면 조금 더 보유를 해도 되고요. 근데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조금 더 가볍게 위에 20만 원으로 올라가니까 전고점 돌파 유무를 보면서 보유하시고 18만 원이 깨지면 손절만 잘 고민하면 되고요. 목표치는 1차는 20만 원, 2차는 20, 그러니까 만 원씩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10차까지.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하라고요? 뭐라고요? 매도 가격 궁금합니다. 매도 가격, 그러니까 1차는 20만 원, 2차는 21, 3차는 23, 4차는 24, 5차는 25, 6차는 26만 원, 7차는 27만 원, 8차는 28만 원, 9차는 29만 원, 10차는 30만 원까지.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터인데요. 현대 엘리베이 45,500원에 10%. 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뭐 손절의 의미는 없고요. 회사는 괜찮아요. 회사는 망할 일은 없고 국내 엘리베이터의 거의 독점이죠, 얘네들이. 마이너스 40%. 뭐 어쩔 수 없이 가져가셔야겠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되고 망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도 애지중지 잘 키우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1조까지 떨어졌네. 뭐 지금 정도 바닥이면 이제 더 이상은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좀 보고 있는데 그냥 추가 매수는 FOMC 지나고 8월달 봐서 시장 상황에 급락이 없다면 왜냐면 올해 안에 8, 9, 10, 11, 12 그러니까 올해 안에 한 번은 급락은 나올 거예요. 그게 8월달에 나올지 10월달에 나올지 12월달에 나올지 저도 그건 모릅니다. 모르지만 어쨌든 한 번 폭락이 나오고 나서는 그때서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 이 정도 위치면 사실 지금 해도 되는데 아직 시장 폭락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그것 폭풍이 하나 지나간 다음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도 많이 싼 자리라서 만약 돈이 많이 남아 돌면 예를 들어 주식 비중 얘는 10% 있고 현금 비중 90%다. 그러면 10%를 더 사도 상관없습니다. 꼭 폭풍 지나간 다음에 더 싸게 사야지보다는 현금이 많다면 현금이 90% 있다면 더 사도 되긴 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더 싸게 사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보유는 가능하시고요. 장기로 가져가면 뭐 4만 원대에서 많게는 6만 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로 가겠습니다. 페이퍼코리아. 페이퍼코리아 지금 종이 재지 관련주들이 어제 이제 시세를 줬다가 뭐 한창재지부터 하고 신풍재지, 한창재지 뭐 등등 뭐 재지 관련주들이 다 수급이 꼬였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다 뉴스에 다 팔아먹고 그러니까 국제 펄프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급등을 하고 얘네들이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뉴스에 다 팔아챙기고 그러니까 좀 시세가 조금 좀 불량하죠. 그러면 페이퍼코리아도 걔네들 때문에서라도 얘도 급등하기도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이제 매수 가격이 2,000원이면은 좀 높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버텨보시고 재지 관련주들 쪽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그날 그때 뭐 추가 매수를 노리시든가 하면 되는데 한번 얘네들이 팔아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좀 잠수 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횡보를 한 다음에 개인들을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게 등에서 땀띠 날 정도로 힘들게 만든 다음에 횡보해 놓고 나중에 움직이는 그 네이처셀도 그랬거든요. 네이처셀 패턴도 요게 이쯤에서 여기서 이렇게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올리지를 않고 이렇게 누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페이퍼코리아도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누인 다음에 이렇게 올릴 것 같은 좀 느낌이 들어서 그냥 보유만 하시고 만약에 중간에 갑자기 콱 튀어갖고 2,000원을 준다 그러면
그때에서 신풍재지라든지 뭐 무림페이퍼라든지 그쪽을 보죠. 그쪽에 상한가를 가 있으면 보유를. 근데 그쪽이 움직인 게 없어. 근데 예운자 2,000원 가 있네. 그럼 낼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섹터들이 뭐 무림페이퍼, 뭐 PMP, 무린 SP 뭐 이쪽에 있는 애들이 막 급등을 가 있으면은 보유를 해도 되지만 얘들이 움직임이 없는데 혼자 올라오면 그때는 빨리 팔아주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2,000원으로 올라오면 잘 파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네, LB 세미콘요. LB 세미콘 네, 14,400원에 8%예요. 14,400원에 8%. 네,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한 사신 지는 한 10개월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느낌은? 네, 오래됐어요. 전에도 한번 상담을 한번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는 12,000원대에 상담을 했었는데 그때 계속 폭락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때 12,000원대 물어보셨구나. 네네네. 자, 뭐 그때 제가 어떤 상담을 했는지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차트를 보면 싼 자리는 980원이에요. 그리고 4,000원짜리도 싼 자리입니다. 네. 네, 그렇죠. 아, 차트는 제가 뭐 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차트 모양 보면 이거 바닥이죠, 그렇죠? 네. 980원과 4,000원은 싼 자리인데 이 위에서는 저는 아마도 좋은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네, 네네. 네, 왜냐하면 저는 떠 있는 종목은 아주 극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도로 혐오합니다. 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네. 그때도 이거 빨리 반등 나올 때 팔아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고생하고 원래 자리 다 떨어지고 막 손실 많이 날 거다,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차트는 속이질 않아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때 고점에 산 게 진짜 너무 후회스럽죠, 그렇죠? 네네. 다음서부터는 이 경험을 가지고 바닥에서 올라왔다 싶으면 쳐다도 안 보면 돼요. 그럼 이런 그리고 일은 안 지금 생깁니다. 대처 방법은요? 대처 방법은 어쩔 수 없죠. 그냥 갖고 가야 돼요. 갖고 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지금 35%가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손절해요? 마이너스 5%면은 그냥 지금 잘라버리면 돼요. 네, 요새 그렇게 살짝 실적 때문에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000원쯤 오면은 그냥 손절할까 싶어서요. 근데 주식을 할 때에서 물론 10,000원 올 때 손절, 그러니까 더 이상 손실을 더 보지 않겠다 해서 손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네. 주식을 할 때에서 손실이 30% 넘어가는 것들을 손절하면 주식에서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네. 주식에 성공하는 방법은 만약에 이렇게 물리질 말아야 되는데 물리지 않는 방법은 떠 있으면 쳐다도 안 보면 돼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네. 방법은 손실이 났다 싶으면 10% 안쪽일 때 빨리 잘라버려야 돼요. 네. 그래서 장이 좋을 때랑 안 좋을 때는 좀 구분을 해서 손절폭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손실폭을 키우는 것 자체는 병을 키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네. 지금 이미 병이 커졌잖아요, 벌써. 네. 그렇다고 얘 목숨줄을 끊을 수는 없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보유를 해야 돼요. 왜냐면 회사도 나쁘질 않으니까 얘가 더 지연정 떨어져도 버티다 보면 나중에 10,000원도 돌파하고 12,000원도 가고 해서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너무 비싸게 사서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손절을 고민한다 그러면 12,000원 이상에서 파는 게 좋아요. 아, 손절을 고민하면은요? 그렇죠. 근데 12,000원으로 네. 올라올 수 있느냐? 올해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물려서 그래요. 이게 올해는 어려워 보이고 내년에는 그러면 좋으냐? 아니요. 내년에는 4,000원, 2,000원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버티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면 비중이 8%밖에 안 되니까. 비중이 80%면 10,000원에서라도 절반을 손절하는 게 맞지만 비중이 8%밖에 되질 않으면 그냥 회사를 믿고 얘가 4,000원, 2,000원 떨어지면 차라리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많이 낮춘 다음에 10,000원으로 올라오면 2,000원에 사면 10,000원 오면 333%네요. 그런 식의 수익을 내다 보면 이제 물린 거, 밑에 산 거 더하기 빼기 해보면 수익에서 혹은 손실이 많이 준 상태에서 손절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30% 손실 난 상태에서 던지고 또 딴 거 또 들어갔는데 5% 먹고 또 30% 깨지면 손절. 그러니까 먹을 때는 5% 먹고 깨질 때는 30% 깨지고 던지면 그러면은 주식에서는 거의 1년을 통계로 봤을 때에서 수익이 안 납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볼 때는 10,000원 올라올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고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12,000원 올라오면은 거기에서 손절을 고민을 해보시고 뭐 지금 당장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혹시나 해서 만약에 FOMC 지나서 막 지수가 이상하게 막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서는 11,000원, 12,000원 거기서 고민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쯤 전화 한번 다시 드릴게요. 네, 몇 가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정보로 가겠습니다. 자, 토니모리. 토니모리 7,300원에 15%. 7,300원에 15%. 마이너스 43%. 이제 화장품 관련주죠. 화장품 관련주인데 너무 많이 빠졌고, 일부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이제 아모레퍼시픽부터 해서 조금 반등을 줬죠. 그래서 바닥에서 25%나 올라갔습니다. 고점에서는 40%가 넘게 빠졌지만 바닥에서는 25%가 올라갔고, 지금은 다시 잠수 타고 있는데 아마 계속 잠수 타다가 한번 저점을 한번 다시 한번 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안 되고 장기 투자해야죠, 뭐. 장기 투자를 하는데 얘는 시가총액이 좀 작고 그다음에 얘는 실적이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에. 적자. 재무제표. 그쵸? 적자. 그러니까 추가 매수할 때에서는 감사 시즌이 끝나고 나서 하셔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4월 달 지났으니까 이제 내년 4월 되기 전에, 그러니까 12월 달 지나고 나서 결산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내년 뭐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다시 이제 움직인다. 뭐 중국과의 관계가 갑자기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중국 관련주가 움직이겠죠. 근데 기사를 아무리 찾아봐도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으니까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기사가 더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밑에 추가 하락도 생각을 하면서, 손절은 안 됩니다. 벌써 너무 손실이 커요. 여기서 손절하는 건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따른 힘듦을 조금 더 감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지금 안 된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한전산업으로 가겠습니다. 한전산업. 14,000원에 20%. 한전산업. 마이너스 26%. 자, 한전산업을 2020년도에 얘였나? 한전기술이었나? 한전산업이었나? 한전 KPS는 아니에요. 한전산업인 것 같은데. 얘를 5,000원대인가 4,000원대인가 어디서 추천을 했어요. 바닥에서. 그래서 수익이 몇백 프로, 300%인가, 500%인가, 뭐 이렇게 나가지고 몇 번 자랑을 했다가 이제 시세가 꺾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이 정도 내려왔으면은 이제 여기서 지지를 하고 한번 반등을 줄 자리는 맞아요. 근데 제가 추천했던 가격보다는 여전히 비싸죠. 여전히 210% 정도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매매를 해야 되는데, 매매라는 거는 매수를 했으면 매도를 해야 되고 그냥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매매는 약간 단타와 단기 정도의 느낌, 좀 길게 가져와도 스윙적인 느낌. 스윙은 한 2, 3주 정도의 그 매매 기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한 달이 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먹으면 파는, 그러니까 단타보다는 좀 더 긴, 아니 단기보다는 길고, 중기보다는 짧은, 그걸 스윙 매매라 그러는데, 어쨌든 매매함에 있어서 14,000원에 샀는데 안 간다고 해서 그냥 버티니까 손실이 많이 나죠.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매매로 들어갔는지 장기 투자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매매 패턴으로 보고 있어서 매매로 들어갔다면 여기서 안 움직였다 싶었으면 12,000원짜리에서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손절을 안 했으니까 지금 이까지 된 거고, 다만 이제 이슈도 괜찮고 아직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잘 버티고 있다가요, 올라오면은 14,000원쯤에서 한번 파세요. 한번 팔았다가 다시 살 때에서는 다시 싸게 10,000원 초반대나 9,000원대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전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SDN이요. SDN 태양광? 네. 3,500원에 10%인데 작년에 들고 가 있는데 하여튼 물려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제가요. 그래요. 한번 봐드릴게요. 네.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네. 마이너스 27% 손실인데, 네. 그러니까 차트 모양이나 거래량을 봐서는 그냥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얘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OCI가 급락을 맞았죠. 네. 그래갖고 이 대장이 지금 급락을 맞았고 힘을 못 써요. 태양광이 지금. 네. 하나솔루션.
지금 태양광들이 힘을 못 쓰는데 뭐 이러고 있다가 네. 얘네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SDN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SDN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네요. 쟤는 근데 패턴을 보니까 둘 다 똑같네요. 셋 애들이 다 똑같이 생겼는데 네. 그냥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얼마쯤에 가서 매도할까요, 선생님? 이거는 뭐 한 1년, 2년, 몇 년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한 1년, 2년 안에서 수익으로 돌 것 같은데요. 아니, 중간에서도 매도하려고 해. 너무 지겨워서요. 중간에서 매도할 거면 한 3,000원 정도에서. 3,000원이요? 네, 중간에서 네, 매도할 거면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3,000원. 제가요. 네,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러면. 네네, 그렇게 할게요. 아유, 네.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퍼스텍. 뭐 드론 관련주, 뭐 무기 관련주, 뭐 이렇게 해갖고 방산 관련주 쪽인데요. 우주 항공 뭐 이렇게 이쪽도 들어가 있고 3,250원에 25%. 3,525원에 자, 거래량이 지금 확 말랐죠. 이게 시세를 한번 이렇게 줬어요. 이게 한번 주고 나서 빠진 거라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좀 더 싸게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한 3,300원이다, 3,200원쯤. 뭐 3,100원에 사는 거는 뭐 어렵고 충분히 관심 있었으면 3,200원이나 비싸도 3,300원에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뭐가 유리한 거냐면 3,200원이든 3,300원이든 거기 사게 되면 수익에서 갖고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수익에서 보유를 하느냐, 수익이 아니고 손실에서 보유하느냐 이거는 100원 차이, 뭐 10원 차이라도 한호가 차이로 수익이냐 아니냐 이거 차이로도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굉장한 그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틀립니다. 수익이 1%라도 있는 사람과 손실이 1% 있는 사람들의 대응은 정말 틀려요. 수익이라도 1% 있으면 그게 손실로 안 바뀌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마음 편안하게 버틸 수가 있어요. 배짱을 부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마이너스 1%인 사람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마이너스 3% 됐다가 마이너스 1% 됐다가 왔다 갔다 그러면 이거 손실 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보합이 되거나 수익 1%만 나오면 그냥 던져버려요. 왜? 불안해서. 그러니까 잘 갖고 가질 못합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1% 됐다가 안 던지다가 이제 마이너스 5% 넘겨버리게 되면 뭐 손실이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갖고 가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 수익에서 있으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팔아버리면 되거든요. 수익이 났으니까. 그래서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거라 그래서 매수 단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딱 애매한 자리. 그리고 이게 올라오면 4,000원 자리에서는 팔아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4,000원 목표치를 잡고 지금은 보유를 하고 있다가 지금 매수가 3,250원이요. 잘 잡았네요. 3,500원이 아니고 3,250원이 잡았으면 잘 잡은 거예요. 잘 잡은 거고 한 4,000원 정도까지 한번 배짱을 한번 부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방 11,950원 11,950원 자, 물렸다가 올라왔는데 안 물렸고 바닥에 샀으면은 수익이 16%밖에 안 올라오네요.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17%. 차트 대비는 다른 종목 이 정도 올라오면 한 20%, 30% 올라온 정도인데 폭은 그렇지 않네요. 그럴 때도 물려 있다가 이제 좀만 더 올라오면 수익으로 바뀌면 욕심내지 말고 그냥 파세요. 한번 파는 게 좋고요. 지금도 사실 저 같으면은 그냥 이 정도 손실을 이 정도 줄였으면은 2%, 3% 차이면은 FOMC 앞두고 저는 모험을 안 거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저라면 팝니다. 근데 아직 꺾이질 않았잖아요. 아마 보유한 입장에서도 조금 더 보유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마 질문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FM적인 상담으로는 아직 이탈하는 흐름이 없으니까 보유를 하셔라. 더 수익이 났을 때에서 파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AM 상담으로는 저라면 그냥 팔아버립니다. 뭐하러 갖고 있어요 지금. 반등 나올 만큼 나왔는데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저는 그래서 FOMC 앞두고 손실이 작거나 수익이 난 종목들은 저는 현금화를 하는 게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직 깨지진 않았으니까 깨질 때 매도하면 돼요. 그래서 음봉으로 여기 5일선 이탈되면 그때는 매도 시그널이고 아직은 계속 5일선 타면서 12,000원을 갈지 12,500원을 갈지 그거는 가봐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유는 되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옴니시스템. 자, 옴니시스템 이제 전력 그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 과거에 있었던 종목인데 2,700원에 5%. 일단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확 물렸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름 이제 그 스마트 그리드 이제 전력 어쩌고저쩌고. 근데 움직일 쪽은 저쪽이 움직이죠. 뭐 그 전선 관련주들. 뭐 오늘은 재룡전기 이런 게 움직이는데 전선 테마주들은 이제 그 전력난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그쪽이 움직이는 거고 원래는 과거에서는 이쪽도 움직였었는데 지금 안 움직여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세력들이 매집이 않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별로고. 그래서 지금 들어 올리면 이거는 팔아야 됩니다. 원래 과거에 조리독감 같은 경우도 세력들이 매집이 되면 아주 급등을 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세력들이 매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는 꼼짝도 안 해서 오히려 더 빠졌습니다. 지금 보면은 얘네들은 올해는 아마 전력난 얘기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괜히 고점에서 사서 고생하지 말고 다시 들어주면 60에선 찍고 다시 들어주면은 잘 빠져나오시고요. 너무 거래가 없어요. 너무 거래가 없으니까 일단은 들어올릴 때 빠져나오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신풍제약. 자, 유튜브 상담이고요. 신풍제약 51,000원에 30%. 물려 있어서 많이 올라와도 못 파는 거죠. 일단은 갖고 가세요. 아직 제약주의 흐름들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약주는 지금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는 이슈도 있지만 오랜만에 다시 움직이는 거고 제약주의 흐름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마 8월 달서부터 다시 제약주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가져가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을 잠시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꼽아주셨던 홈센터 홀딩스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1,435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1,42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속에서도 이 종목의 흐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의 수급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 홀로 좀 강하게 담아내면서 오늘 장 초반에 좀 지수 지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1,973억 원 담아내고 있는 반면에 지금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강력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각각 533억 원, 1,232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상황은요. 지금 개인 투자자 역시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162억 원, 이에 반면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각각 37억 원, 117억 원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요. 어제 좀 강세를 보였던 자동차 관련주들도 역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 지수 살펴보시면요. 지금 0.68% 하락하면서 2,400선 붕괴된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0.13% 상승하면서 790선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우리 시장 상황은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얘기했고, 뭐 지난주 금요일도 얘기했고, 뭐 2주 내내 얘기하겠지만 아직 단기 상승 방향이고 아직 얘네들이 안 빠져서 그렇지 현금화를 보유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FOMC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예를 들면 지금 경제 지표라든지 모든 것들이 좋게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게 안 얘기하는 거는 이미 알겠는데 거기서 더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떨어지는 거고요. 안 좋은데 그래도 장밋빛 빛이 있다. 뭐 내년에는 좋을 거다. 뭐 금리 같은 경우도 뭐 내년부터는 뭐 금리 인하로 돌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저는 그 얘기 안 믿습니다. 내년 가면은 내년 가야 하는 거예요. 내년 갔는데 상황이 안 좋아서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 그건 뭐 모르니까. 그래서 내년은 내년에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에 나오는 모든 예측들은 믿지를 마세요. 그냥.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수익 난 것들은 챙기란 얘기예요. 왜? 현금이 제일 안전해요. 뭐하러 지금 투자를 합니까? 뭐하러 주식을 갖고 있어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장이 좋아버리면 사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FOMC 끝나고 나서 8월 달이 됐더니 아니 뭐 경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뭐 난리도 아니다. 뭐 3분기는 더 좋아질 거고 4분기는 막 폭등할 거다. 내년에는 너무 경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막 곡물도 막 넘쳐나고 전 세계에 뭐 자원이 풍부하고
전쟁도 없고 평화가 막 펼쳐지는 내년이 될 거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도 제로 금리로 다시 갈 거다. 이런 얘기 나온 다음에서야 여러분들이 주식을 열심히 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닌 거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을 앞두고 수익이 난 게 있다면, 왜냐면 6월달 대비 뭐 어제도 보면은 이지홀딩스부터 해서 팜스코 막 급등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수익에서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챙기는 거예요. 왜냐면 6월달 대비 올라왔는데 뭐하러 불확실성을 가져갑니까? 상황을 보고, 그래서 최소한 20-30% 현금하지만 만약에 수익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수익 난 그 종목의 비중이 30%가 아니고 50%, 80% 갖고 있다. 그러면 80%를 현금화를 갖고 있는 겁니다. 물려있는 것만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장이 아직 급락을 하겠다라는 시그널이 떴질 않았기 때문에 물려있는 것들은 더 반등을 기대를 하면서 가져가지만 수익이 난 것들은 죄다 팔아버리세요. 만약 수익이 난 게 90%다, 100%다. 그럼 100% 다 팔아서 현금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얼마나 편하네요? 그리고 나서 시장을 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밋빛 현상이 너무 좋게 나온다. 그럼 다시 주식을 100%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근데 막상 지나가 보니까 8월달 갔더니 막 지수가 막 폭락을 하고 막 폭풍우가 막 몰이치고 막 다 떨어져. 그럼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편안합니까? 왜? 그게 엄청난 기회거든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안 깨지고 있잖아요. 종목들은 싸지고 있고. 삼성전자 엄청 떨어지면 바닥에 사면 삼성전자 망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만 사도 수익이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전략은 정확하게 제가 지난주서부터 드린 전략으로 가면 됩니다.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나 모를 조정에 대비해서 20-30% 현금화하지만 수익 난 것들은 더 챙겨라. 그게 절대 손실 보는 게 아닙니다. 장이 돌았으면 그때 가서 공격적으로 지르면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을 쭉 봐서는 그렇게 장밋빛 얘기는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좀 두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러면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SK 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 네, 비중은 30%고요. 네, 가격은 19만 8천 원이에요. 걱정됩니다. 19만 8천 원. 네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SK케미칼, 그러니까 화학 섹터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거의 이제 제약주의 느낌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제약주인데 지금 다른 제약주들은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만 못 올라가요. 네, 요것만 못 올라가는데 근데 손실이 무지하게 커요. 이게 대형주인데 네. 마이너스 44%.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면 많이 올라갔어요 그때. 네, 2020년도에 2만 6천 원짜리가 31만 원 갔으면 1000%가 간 거예요. 1000% 넘게. 1000% 넘는 거예요. 1000%가 뭐야? 1500% 가까이 간 것 같은데 느낌은? 그러니까 엄청 간 거예요. 네. 26만 원이 1000%니까. 많이 내려갔다고 샀는데. 그러니까 많이 그렇게 내려갔다고 됐어요. 생각하는 자리가 보니까 산에도 있잖아요. 산에도 네. 엄청 높이 올라가면 높은 데서 내려와도 많이 내려갔다 생각하지만 엄청 올라간 게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산 같으면은 뭐 잠깐 올라갔다 잠깐 내려가면 금방금방 올라가 내려가지만 정말 높은 산들은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가도 그러니까 산도 높으면 골이 깊듯이 많이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내려와도 더 내려갈 자리가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산이 되게 높잖아요. 이렇게 쭉 네. 높게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19 9만 뭐, 8천 원. 19만 원. 그러니까 19만 원대. 그래서 네. 뭐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해야죠. 뭐 30층, 20층, 뭐 19층 그러는데 이것도 뭐 19층이라 그러면은 31층 갔다가 19층으로 내려왔는데 그 19층이 아파트로 따라 19층도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2층에서 샀었어야 되는데 19층에서는 사는 바람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자, 결론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그 흐름 속에서 여전히 조정을 받고 있고 약하지만 이거는 나중에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회사도 괜찮고요. 예. 이 정도 빠졌으면은 이제 조금 더 시간은 좀 더 필요하지만 제약주 흐름이 저는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주도주의 흐름으로 올 것 같아요. 예. 제약주의 흐름이 그러면은 얘도 다시 주도주의 흐름으로 강세를 펼쳐지면 20만 원까지는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추가 매수는 나중에 하시고 그냥 보유만 하세요. 추가 매수 하지 말아요? 안 돼요. 아, 예. 아직 시장이 정상적으로 안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 관망. 가만히요. 손절하기는 네.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마이너스 44%잖아요. 마이너스 4%면 그냥 잘랐다가 다시 하면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손실이 근데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안 보유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유만 하시고 이거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복구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권만 있으면 1년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구만 된다면 그래서 잡주도 아니고 기술력도 있는 회사고 SK그룹인데 뭐. 예, 자, 보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오늘 SK 실적이 나왔죠.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예상했던 거예요. 그 잠정 실적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잠정 실적 처음에 얘기 나올 때에서는 좋았네. 빅테크 기업들 안 좋다 그랬는데 좋았네라는 얘기가 7월 달에 나왔으니까 그때는 움직였어요. 한미약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가 오늘 나왔는데 실적 발표 나왔죠. 내일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옵니다. 나와도 시큰둥한 거예요. 그래서 안 움직이는 건데 23,300원. 23,300원에 물린 거는 올해는 못 빠져나오겠죠. 23,300원이면 여기 최고점인데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화타도 사람이 죽으면 못 살려요. 그러니까 주식도 웬만한 건 다 살리겠는데 바닥이면 살리겠는데 고점에 있는 거는 거의 못 살린다고 보면 됩니다. 뭐 가능성은 그냥 있죠. 아예 없는 건 없어요. 뭐 사람도 거의 죽은 것 같았는데 숨만 안 쉬는 거지 0.1%라도 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갑자기 죽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아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너무 높아요. 뭐 15,000원에 물렸다, 17,000원에 물렸다고 해도 굉장히 비싸게 물렸기 때문에 그것도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걔네들은 뭐 빠져나올 수 있는 뭔가 뭐 그것도 있는데 이거는 23,300원이면 쉽지 않습니다. 일단 15,000원 돌파가 됐을 때 한번 질문 주시고요. 17,000원 가면은 손절 고민도 하시고 일단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유튜브 상담으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어제 급등 나왔던 것 같은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인가 드래곤인가? 얘 맞네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둘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둘 다 엔터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얘가 급등이 나왔는데 어디 보자. 12,400원 물려 있다가 지금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제 장이 지금 FOMC 앞두고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한데 나쁘지 않아요. 차트 모양은. 그리고 시장도 아직 급락세는 없고 뭐 지수가 아까 살살살살 밀리면서 약세 흐름을 보이지만 그래도 뭐 그냥 박스권 흐름 비슷해요. 뭐 급락도 없고. 미국 시장이 뭔가 변화를 줘야 돼요. 급등을 하든가 급락을 하든가. 그래야 우리나라 시장도 따라가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있다 봅니다. 차트 모양도 괜찮고요. 거래도 좀 애매하긴 한데 나쁘진 않아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12,000원 돌파가 되고 14,000원 넘기 전에 요 사이에서 일단 잘 수익 나면 빠져나오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오 이뮨텍. 자, 유튜브 상담이고요. 5,300원에 30%. 이거 뭐 패턴 좀 양호하네요. 이거는 거래 실리고 장대 양봉 하나 나와 있고 여기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고 손절은 늦게 잡으면 4,300원, 빨리 잡으면 4,700원. 그래서 빨리 손절 잡을 거냐, 늦게 천천히 잡을 거냐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단타를 할 거냐, 수익 매매를 할 거냐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수익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보유하셨다가 정고점 돌파 직전에 좀 약하다 그러면 5,500원에서 한번 팔면 되고 강하다 그러면 6,000원 넘어가는 거니까 6,000원부터 팔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마무리를 해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상담은 이걸 마무리를 하고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이니까 들어오시면 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에 있는 거에 대해서 또 부가적인 설명을 할 테니까 강연의 내비,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지금 더 불안하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11시에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방송 후에도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은 공개 방송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창구 노란톡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요. 이번 주 토요일에 오프라인 강연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반기의 수익률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반기 수익률 따라잡기라는 주제로 이번 주 토요일 서울역에서 선착순 80분을 모시고 강연회를 연다고 하니까요. 더 자세한 안내 원하시는 분들은요.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